인베리언트하다. 그 결과로 시간이 좀 늘어나고 이동하는 막대기의 길이는 찌그러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시간과 공간의 그 수치가 바뀌는 현상은 시간 좌표하고 공간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두 inertial reference frame 간의 그 t와 x의 변환식이 아마도 존재할 텐데 그 식이 갈릴리안 렐러티비티에 의거했을 때는 t하고 t'이 같고 x가 x-vt 뭐 이런 형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와 유사하긴 유사하겠지만 그거하고 동일하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공간 좌표의 변환 공식을 유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이제 로렌츠라는 사람이다. 또는 그 랭스 컨트랙션을 예견했던 피츠제랄드의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로렌츠 피츠제랄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로렌츠 피츠제랄드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단 그 유도하는 방법이 그 결과물은 동일할지라도 아인슈타인은 오로지 이 사실만을 이용해서 그리고 포앙카레가 생각했었던 어떤 레퍼런스 프레임에 따라서 그 피직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파스툴레이트라고 해요. 렐러티비티 파스툴레이트는 단 두 가지인데 스피드 오브 라이트이 인베리언트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모든 피직스 로는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동일한 형태를 갖춰야 한다. 그 두 가지만으로 아인슈타인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리프로듀스 했어요. 독립적으로. 자,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유도를 할 텐데 바로 그냥 타임 다일레이션 단 한 개만을 이용해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relativity 두 개의 레퍼런스 프레임이 있을 때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 방향성 이외에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 그게 이제 relativity의 기본인데 그래야지 self-consistent한 theory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유도하기로 하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학이 필요해. 몰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체계적인 수학을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몇 개의 변수가 들어가서 걔네들이 적절히 리오거나이즈가 돼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변수들이 서로 리니어한, 다시 말해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 많이 풀었었죠. 뭐 연립방정식 이런 걸 푸는데 몇 원 1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풀면 그런 거 풀 줄 알지. 소거법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변수의 값을 결정하고 그런 게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행렬 방식을 이용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푸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고 그것을 그 기능을 응용해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겠어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주 재미있는 응용으로서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벡터를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좌표가 어떻게 변환되고 그리고 어떤 것은 인베리언트하고 어떤 건 코베리언트한가 이런 개념들을 익숙한 회전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이 순서상 x, y의 순서상이 있다. 그럼 이 x, y의 순서상이 있는데 새로운 순서상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환시키느냐? 새로운 x 좌표와 새로운 y 좌표 프라임드 시스템은 이 x, y 원래 베리어블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이거 파워가 없죠. 1차식으로 쓰고 앞에 상수 계수를 쓴 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선형
선형 결합이라고 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게 speed of light 아니고 cx plus dy 이런 형식으로 x와 y 원래 있던 두 변수의 1차 시계 형태로 변환이 될 때 이것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순서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그 방정식,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법을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했지. 문과 학생들도. 그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걸 컬럼 벡터, 서 있는 벡터를 컬럼 벡터라고 해요. 컬럼 벡터라고 해서 x 프라임, 다시 말해서 이렇게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A, B, C, D라고 하는 A, B, C, D라고 하는 행렬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X라는 다시 말해서 X, Y에 해당하는 이 순서쌍을 컬럼 벡터 X, Y로 표현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으면 다음과 같은 행렬의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 X'의 첫 번째 컴포넌트는 X 프라임,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여기 Y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 이제 행렬이 있을 때 이걸 로우라고 하고 이걸 컬럼이라고 하는데 행이라고 하고 열이라고 하나? 그래서 첫 번째 로우는 첫 번째 리니어 이퀘이션의 코에피션트들을 모아놓은 거고 두 번째 로우는 두 번째 리니어 이퀘이션의 코에피션트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X라고 하는 컬럼 벡터를 옆에다가 곱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X하고 Y가 있으면 X가 A에 곱해지고 B가 Y에 곱해진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한 형태가 이제 되겠다. 이렇게 행렬의 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 없지? 자, 그래서 지금 대문자로 쓴 캐피탈 레터로 쓴 것은 우리가 컬럼 벡터를 얘기하고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환식, 이 앞에 코에피션트들을 모아놓은 매트릭스가 되겠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X'은 변환되어 버린 transformed column vector가 되고 X는 original coordinate column vector, 원래 coordinate, 원래 좌표, 그 다음에 A를 transformation matrix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왜 linear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가? 잘 들여다봅시다. X라고 하는 컬럼 벡터가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Y라는 컬럼 벡터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생각을 해보자. 앞에 알파하고 베타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인데 아무 상수나 이렇게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새로운 컬럼 벡터가 되는데 그 놈을 A라는 매트릭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버리면 이게 알파는 그냥 넘버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프로덕트에서 넘버는 커뮤트예요.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 그게 튀어나가서 이것은 알파 AX의 형태로 바뀌어볼 거고 요거 베타도 이 A하고 커뮤트 해가지고도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베타 AY의 형태를 만들어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X하고 Y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A에 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이런 거로 변환이 될 테니까 변환되고 나면 변환되기 이전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었던 코에피션트들을 그대로 킵하면서 형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연산적인 그 규칙이 이 매핑, 이걸 이제 일종의 이제 매핑 한다는데 이제 어떤 이 변환 이전과 이후에 엘지브라가 동일한 형태를 갖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형태가 변환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동일한 형태를 갖기 때문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Y라고 하는 좌표가 처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매트릭스 A를 곱해가지고 프라임드 시스템을 얻었어. 그 다음에 이 프라임 시스템에 새로운 또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또 다른 더블 프라임을 얻었어.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언프라임드 시스템에서 프라임드 시스템 그리고 더블 프라임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곧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substitution.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B 곱하기 A, B 곱하기 A의 형태. 그리고 새로운 매트릭스 C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 매트릭스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투스텝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를 곱하는 법은 잘 알겠지만 이게 이제 A가 A, B, C, D였고 B가 P, Q, RS라면 요거 이제 앞에는 로우고 뒤에서는 컬럼을 곱해야죠. A, P, C, Q 그러니까 P, A, Q, C를 곱해서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one 엘리먼트고 one 엘리먼트는 여기가 첫 번째 로우 그리고 세컨드 컬럼 요걸 하면 P, B, Q, D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로우의 first 컬럼 그 결과 두 번째 로우의 first 컬럼을 곱해주면 R, A, S, C 이렇게 얻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two 엘리먼트는 두 번째 로우 두 번째 컬럼을 곱해서 R, B, S, D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어요. 여전히 얘네들이 다 그냥 넘버죠. 넘버들이니까 넘버들을 그냥 얘들을 실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는 실수는 곱셈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다 닫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2x2 매트릭스의 형태를 나타나게 된다. 그 좌표계에서 어떤 2차원 좌표계에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좌표축을 두 개의 좌표축이 X축, Y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찌그러뜨릴 수가 있고 생각해보면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쭉 이쪽 방향, X방향으로 늘리는 방향, 일률적으로 늘리는 그런 형태도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찌그러뜨리는 것도 마찬가지. 또 이 두 개의 축의 각도를 90도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평행사변형의 형태로 바꾸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가 되고, 심지어 돌리는 것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여러 가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아요.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인버스라고 하는 건 거꾸로 가는 걸. 한번 했던 걸 되돌려 놓는 건데, 그런 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 프라임드 시스템으로부터 언프라임드 시스템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인버스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쓴다. 근데 그 인버스는 항상 it does not exist.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트릭스가 빵빵빵빵 매트릭스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빵빵빵빵을 곱하면 x, y의 아무런 컬럼 벡터를 곱하더라도 답은 빵빵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2디멘션 그 x, y 그러면 2차원의 좌표계를 얘기하는 건데 2차원 좌표계에 두 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다 lost,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0차원으로 바뀌어 버렸어. 어떤 경우에는 2차원 매트릭스, 2차원 컬럼 벡터에다가 예를 들어 그 매트릭스가 1, 빵, 빵, 빵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곱하면 뭐만 남냐 하면 X 하나만 남아. 그러니까 그건 X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X 성분만 읽어내고 Y 성분을 다 죽여버려. 그럼 2차원 두 개의 좌표가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좌표 중에 하나는 아주 다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2차원이 1차원으로 가는 경우가 돼.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차원이 낮아진 경우에는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 그 정보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좌표계에서 새로운 좌표계로 갔을 때 그 전에 정보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은 경우에는 되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언제 해당하냐면 바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특수한 경우에 2x2 매트릭스의 인버스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으니까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AD-BC분의 1 했는데 이 AD-BC라고
저 AD-BC가 의미하는 게 뭘까? 알지는 모르지만 그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렇게 컬럼, 두 개의 컬럼인데 그 두 개의 컬럼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방향, 벡터가 있는데 그거 걔네들이 만들어낸 평행사변형의 면적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그게 0이 되는 순간 이 두 개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그 평행사변형의 두 변이 평행하게 되면 그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0이 돼버리거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 방향성이 그 두 개의 독립적인 방향이 다 살아남아 있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변환한 매트릭스에 두 개의 컬럼 또는 두 개의 로우가 서로 그 평행한 형태가 될 때 디터미넌트가 0이 되고 그렇게 되면 차원이 하나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 근데 이제 지금 2x2의 경우에 AD-BC가 0이 아니게 되면 역행렬을 항상 구할 수 있다. 자,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수한 아주 쉬운 결과 A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하고 인버스를 곱하고 아니면 인버스에다가 A를 곱하면 항상 그냥 숫자 1이 아니라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만 1로 나오고 그러니까 다이아고널이라고 하는 대각선으로 돼 있는 이렇게 1, 1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가 되는 행렬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개의 프로덕트를 하면 항상 그 결과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x, y를 x', y''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a를 곱하면 되는 거였지. 그 다음에 되돌아오려면 a의 인버스를 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a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xy에서 시작해서 xy로 끝났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요것이 인버스가 존재할 때에만. 그러니까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적어도 한 개의 좌표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는 프라임드 시스템에서 언프라임드 시스템으로 가고 언프라임드에서 프라임드로 간다라고 하면 프라임드 시스템에서 언프라임드로 가는 것은 A 인버스였죠. 그리고 언프라임드에서 프라임드로 가는 게 A였으니까 A 인버스를 하고 그 다음에 A를 하고 그러니까 쓰는 방향하고 오퍼레이션 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야 한다. 인버스가 존재할 때. 자, 대충 이해가 가요? 이런 거는 손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쓱쓱쓱 지나가니까 아이고 졸립네. Rotational transformation. 여기 칠판이 있긴 있다. 이따가 저기 써야 할지 모르니까 이거 저거 좀 받아올려. 오늘은 비가 안 왔으니까 우산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이 안에 무슨 막대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뭐가 없네요. 자, 다음과 같은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를 갖고 방향성을 가진 것을 벡터라고 했었죠. 자, 여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 네, 이 길이를 바꾸지 않고 빙글을 돌리자. 어느 정도 폴라 앵글 세타만큼 돌렸을 때 새로 얻어지는 이 벡터의
좌표를 프라임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자. x, y라고 하는 좌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x, y가 되겠고, 그것을 돌렸을 때 새로운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도 여전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데 왜 그런가 이제 공부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공간은 유클리디안 벡터, 유클리디안 공간이에요. 유클리디안 공간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요.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요거 두 개의 제곱을 더하면 뒷변의 제곱이 되는 그런 시스템. 자, 그러면 우리가 x를 넣었을 때 x 프라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까? 아닐까? 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까? 대답할 수 있겠어? 옆에 깨워서 대답해 보라 그래. 회전을 하게 되면 이 x 좌표가 x 프라임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변환이 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할까? 생각해 보자. 그걸 하기 전에 이런 변환을 했을 때 일단 요 좌표하고 요 좌표하고 서로 다르죠. 그래서 x하고 x 프라임하고 다르고 y하고 y 프라임하고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 요 친구들이 원의 반지름의 역할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어떤 얘네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원이 있는데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데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양은 회전하는 동안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전을 할 경우에 각 좌표는 바뀌지만 이 좌표들의 제곱의 합은 항상 균일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치?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무슨 r의 제곱 이렇게 하잖아. 반지름의 제곱이 x좌표의 제곱하고 y좌표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데 그게 원의 방정식인데 그게 바로 under rotation radius square is invariant. 그러니까 옛날 좌표의 제곱의 합과 새로운 좌표의 제곱의 합은 비록 x와 x 프라임, y와 y 프라임이 다를지언정 이 제곱의 합이 항상 invariant 하다라는 것이 rotational transformation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thank you.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표를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하나의 트릭을 생각을 해요. 이 x와 y를 동시에 다 바꾼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없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잘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x, 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x, y 머릿속에다가 그려봅시다. x, y 여기 밑에다가 좀 써볼까? 보일까 모르겠네. x, y라고 하는 것은 x 1, 0 플러스 y 0,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일종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x, y라고 하는 것은 x라는 상수를 곱하고 y라는 상수를 어디에다가 1, 0하고 0, 1 다시 말해서 x축의 유닛 벡터가 되겠어요. x축 방향의 단위 길이이고 방향은 x축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고 이건 y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x축 방향의 반지름이 1인 벡터 그리고 이것은 y축 방향의 반지름이 1인 벡터가 되겠어요. 요놈들이 어떻게 변환되는가만 알게 되면 x하고 y는 상수로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요 놈과 요 놈의 변환 방식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x와 y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환하는가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성질을 알면 x, y를 아무 거를 넣어도 다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1,0가 어떻게 바뀔까? 그건 쉽지.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요 반지름을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카운터 클락와이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x 프로젝션이 코사인 세타고 y 프로젝션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지. 그래서 1,0가 회전을 하게 되면 코사인, 사인 세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이용하면 1,0를 내가 모르는 어떤 매트릭스,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지금 알고 싶은 매트릭스가 있는데 1,0를 여기다가 딱 변환을 시키면 그 답은 코사인, 사인이 나와야 돼. 그래야 되지. X축을 회전시켜서 여기로 갔으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게 하나의 constraint equation이 얻어졌어. 다음. 또 동일한 단위 원에서 y축의 유닛 벡터를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요게 높이가 코사인이지, 그치? 그러니까 y 좌표가 코사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요 폭이 가로 폭이 사인인데 좌표축 y축의 왼쪽으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치? 이해되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사인인데 여기가 네거티브 밸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0,1을 로테이셔널 매트릭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0,1을 여기다가 곱했을 때 답이 요게 나와야지 된다. 자, 그럼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R의 익스플리시트한 밸류를 다 얻어낼 수가 있게 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조건이 어떻게 X축의 유닛 벡터를 돌리니까 코사인, 사인이 나왔고 Y축의 유닛 벡터를 돌리니까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나왔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1, 제로를 여기 A, B, C, D 이런 형태가 있는데 1, 제로를 곱하게 되면 요 1, 제로를 곱하니까 이 친구들은 다 의미가 없고 1, 제로는 얘하고 얘만 읽어내게 되죠. 1이 여기에 곱해지고 1이 여기에 곱해지고 0이 곱해지면 요 B하고 D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요 A와 C의 값이 코사인, 사인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매트릭스 R의 첫 번째 컬럼의 값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코사인, 사인을 카피해 오면 돼. 그렇죠? 다음 두 번째 0, 1이라고 하면 이게 0, 1이면 이번에는 이쪽이 날아가 버리고 이쪽만 살아남을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 2를 곱하니까 이쪽 오른쪽 두 개. 그러니까 오른쪽 컬럼 것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두 번째 컬럼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1, 0하고 0, 1이 이렇게 돌게 되었다. 그러면 1, 0하고 0, 1이 어떻게 도는지 알았으니까 x, y는 그 자리에 1, 0 자리에다가 x를 곱해주고 0, 1 자리에 y를 곱해주는. 다시 말해서 이 1, 0하고 0, 1을 했었는데 각각 x하고 y를 그러니까 x, y라고 하는 벡터를 곱해주면 어떠한 좌표에서든지 다 어떻게 변환되는지 답을 통째로 한 번에 알아냈다. 자, 이 방법이 다음 시간에 타임 다일레이션 그 좌표 변환
그 값을 이용해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를 추적해내는데 직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요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을 이제 우리가 컨스트럭트 했어요. 임의의 좌표 x, y를 곱하면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y 좌표는 x 사인 세타 y 코사인 세타의 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x 프라임의 좌표, 새로운 y 프라임의 좌표가 돼요. 아까 맨 처음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그걸 곧바로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았었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까 x의 유닛 벡터와 y의 유닛 벡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과 같이 돌아간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활용해서 매트릭스 R을 컨스트럭트 했고 임의의 좌표 x, y는 1, 0와 0, 1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 매트릭스를 동일한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좌표에 대해서 회전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이 식에서 길이가 x 프라임 제곱하고 y 프라임의 제곱이 더하게 되면 길이의 반지름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지. 해봅시다. 자, 이거의 제곱 그리고 이거의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 이 위하고 아래하고 유사한데 코사인하고 사인이 서로 뒤바뀌고 부호가 다르네. 자, a 빼기 b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죠. 자, x제곱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x제곱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요 밑에 거에서의 제곱을 하면 x제곱 사인 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나왔어. 다음 y제곱을 해봅시다. y제곱 사인 제곱 y제곱 코사인 제곱. 그래서 y제곱의 개수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크로싱 텀 이거 2배의 x 마이너스 2배의 xy 코사인 사인 요걸 크로싱은 플러스 2배의 xy 코사인 사인이네. 아하, 두 개 캔슬 되는 거야, 더하면. 그럼 걔네는 상수에 돼버리고 오로지 요것만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게 뭐야?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돌렸어. 다음과 같이 돌렸어. 그러면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돌리면. 저게 일반적인 식이기 때문에 거꾸로 돌린다면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로 놓으면 되겠죠. 이만큼 돌렸으면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할 거 아니야. 자, 다음 시간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V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V로 가게 하는 게 될 거고, 지금 회전을 할 때 세타만큼 회전했다라고 친다면 그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은 이븐 펑션이지. 이븐 펑션은 아규먼트에 네거티브 값을 두면 그 함수 값이 그대로 되는 거. f of minus x는 f of x가 되는 거 even 펑션이라고 하고, 우함수 그러나, 그리고 f of minus x를 하면 minus f of x, 아규먼트에 네거티브 밸류가 들어가게 되면 함수 자체의 값도 네거티브가 되는 것을 odd 펑션이라고, 기함수라고 하지. 자, 그러면 sign은 어떻게 돼? sin 마이너스 데이터를 하면 마이너스 sin 데이터가 되지. 그치?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데이터는 그냥 코사인 데이터, 이븐 펑션이지. 자, 그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inverse transformation은 이게 아까 R이라고 했는데 inverse transformation은 theta를 minus theta로 replace 하면 되니까 cosine 그대로, 요 cosine도 그래요. minus sine이 sine, 그리고 sine이 minus sine의 형태로 가면 되겠다. 근데 이 shape를 보니까 inverse transformation하고 원래 original rotational transformation하고 shape이 동일한데 요 자리만 바꿨네. 어떤 매트릭스에서 diagonal component는 그대로 invariant하고 이걸 off diagonal component라고 하는데 diagonal 이 대각선 바깥에 있는 친구들 얘네들이 서로 이 축을 기준해서 이렇게 flip 뒤집었을 때 그런 것을 transpose라고 해요. transpose 위치를 바꾸는 거야. 이쪽 삼각형에 있는 여기 이제 2x2니까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가 됐을 때 이렇게 대각선이 있고 이만큼 삼각형이 있고 이만큼 삼각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삼각형을 뒤집어 엎는다. 그것을 transpose라고 하는데 대각 그 뭐라고 transpose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어? 모르겠어? transpose가 inverse가 되는 아주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rotational transformation은 inverse가 transpose다. 물론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오면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이 답을 알 때 이 좌우 그 대각선을 킵하고 나머지 부분을 뒤바꿔 놓으면 인버스가 자동으로 얻어진다. 아주 신기한 얘기지. 자, 그게 진짜 사실인가 봅시다. 프라임 시스템에다가 R 인버스를 해주면 인버스가 우리가 아까 얻은 거 코사인 사인에서 요 좌우 바꾼 거죠.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프라임 시스템을 여기다가 곱해주게 되면 x 프라임 코사인 이건 플러스인데 그치? 이거 플러스지. x 프라임 코사인 y 프라임 사인 이거 플러스야. 그리고 마이너스 x 프라임 사인 그리고 y 프라임 코사인. 자, 이게 x, y가 돼야 되는데 진짜로 되는지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원래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었어? x 프라임이 x 코사인 마이너스 y 사인, y 프라임이 x 사인, y 코사인이니까 이걸 아까 그 식에다가 대입해.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이게 다시 x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냥 산수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저분하겠지. 전개를 해야 되니까. 다음 같은 더 영리한 방법이 있어. R의 인버스가 x 프라임에 곱해진다. 인버스를 여기 해놓고 x 프라임은 Rx다라는 거예요. 그치? Rx. R은 요거 이제 뒤집어진 형태죠.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그리고 이게 언프라임이 이게 전체가 다 언프라임이니까, 이게 프라임드 시스템이니까, 요게 프라임드 시스템이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이 곱해져 있는 형태다. 다시 말해서 여기 R 인버스, R, 그 다음에 X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당연히 이 두 개가 인버스 관계가 된다라고 했는데, 인버스인지 확인해 봅시다. 곱해봐.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사인, 사인, 사인 제곱. 요게 나오고, 요 자리에는 코사인, 사인의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의 플러스. 그래서 두 개 캔슬돼서 없어지겠지? 없어졌어. 요놈은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요는 플러스 사인, 코사인. 그래서 they cancel. 그래서 여기 또 off diagonal 제로가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 스퀘어, 플러스 코사인 스퀘어.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버스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곱셈으로 알아내게 됐어. 자, 그렇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transpose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은 요 놈의 transpose라고 그랬어요. transpose는 t를 이렇게 써줘요. transpose는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바꾼 형태가 되겠다. R의 transpose가 R의 inverse 역함수가 역행렬이 된다라는 사실이 유클리디안 공간에서의 회전을 만들어내는 매트릭스의 특성이에요. 자, 이건 이미 다 설명을 했고 두 번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트랜스포즈에 트랜스포즈를 하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 자, 다음 시간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만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합니다. 매트릭스도 트랜스포즈를 할 수 있지만 벡터도 트랜스포즈를 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할 때는 대각선을 남기고 뒤바꾸라 그랬는데 사실은 트랜스포즈는 정확한 의미는 행하고 열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을 첫 번째 열로 만들어. 오케이. 두 번째 로우즈, 두 번째 컬럼으로 만들어.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 있지? 그리고 이 두 개는 자리를 바꿨지. 그 입장에서 보면 A, B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즈를 하면 열을 행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알겠죠? 컬럼을 로우로 만들고 로우를 컬럼으로 만드는 게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더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X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이 컬럼 벡터인데 컬럼을 로우로 바꾼 거. 로우를 트랜스포즈 하면 다시 컬럼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멋진 표현을 한번 해보자. 매트릭스, 코디네이트 XY가 있는데 이놈이 서 있는 놈이니까 서 있는 놈하고 자기 자신을 곱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곱해지려면 이 로우하고 컬럼의 그 디멘션이 같아야지. 로우의 엘리먼트가 두 개 있고 컬럼의 엘리먼트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곱해질 수가 있지. 그래서 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곱해서 이게 하나의 넘버로 바뀌어버리게 되지. 더 이상 매트릭스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X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주 그 트리비얼한 익스프레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도입한 건데 이렇게 하면 X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것이 이 유클리디안 벡터의 길이의 제곱을 나타낸다. 유클리디안 벡터의 길이의 제곱을 나타내는 것이 X 트랜스포즈 X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반지름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럼 X 프라임 트랜스포즈 X 프라임 그러면 마찬가지로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우리 약간의 그 수학적인 좀 머리 골치 아플지 모르더라도 수학적인 툴들을 개발해 놨는데 다음 페이지 가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게 돼요. 자, 봅시다. 우리가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돌리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특성은 인버스가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인버스가 트랜스포즈가 되는 이런 것들은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이름을 붙여.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요놈들이 요 좌표와 요 좌표는 뭔지 알아요? 서로 새로 돌린 좌표 축의
x, y 좌표에 해당해. 다시 말해 오토고널해 얘네들이. 하나가 코사인 사인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은 서로 수직해. 디터미넌트 구해봐. 코사인 스퀘어 빼기 사인 스퀘어. 디터미넌트가 또 1이야. 이거 역행렬 구하는 법으로 구해버리면 AD-BC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에서 1이죠. 앞에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마이너스 붙인다 그랬지. 요거는 요건 뭐 코사인은 상관없고 요거 마이너스 붙이니까 그게 결국 트랜스포즈 만든 거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데 아무튼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수직인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한다. 이 컬럼 두 개도 수직이기도 하지만 또 요렇게 봐도 요 로도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얘네도 또 수직이야. 수직이고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지. 응? 자, 자, R 인버스가 R 트랜스포즈라고 했어요. 자, 이걸 봅시다. 새로운 좌표계에서의 반지름의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x 프라임 트랜스포즈 x 프라임이 될 테고 근데 프라임은 rx죠. 돌렸기 때문에 rx의 트랜스포즈 rx가 돼. 요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트랜스포즈 한 거에 순서 엇갈린 형태로 바뀌어 버리게 돼요.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요게 rx의 트랜스포즈인데 X 트랜스포즈, R 트랜스포즈가 돼.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서로 이제 순서대로 곱하면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봅시다. R 트랜스포즈 R이라고 하는 게 딱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로테이셔널 매트릭스는 인버스가 트랜스포즈라고 했기 때문에 R 트랜스포즈 R은 임의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항상 아이덴티티로 바뀌어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로테이션 이 X 트랜스포즈 X는 아무런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X 프라임 트랜스포즈 X 프라임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항상 invariant under rotation. 그걸 explicit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algebraic 폼으로 그냥 그대로 나타내줍니다. 제 아무리 돌려도 몇 천만 가지의 회전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리 돌려도 항상 길이는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딱 보여주고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재미있는 걸 알 수가 있어. 세타를 돌리고 또 세타를 돌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세타만큼 돌린 거가 되겠지. 90도 돌리고 90도 돌렸다. 180도 돌렸겠지. 180도 돌리고 180도 돌렸다. 360도 돌리니까 제자리로 왔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거를 우리 매트릭스를 알아냈으니까 그거 갖고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번 돌렸다. R 스퀘어가 되겠지. R 스퀘어가 된다. R 스퀘어는 이 R을 2번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곱해봅시다. 코사인 제곱이죠. 빼기 사인. 아하.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의 형태네. 그리고 두 번째, 요 자리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요거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마이너스 2배 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와요. 요 자리는 요 놈하고 요거하고 할까? 코사인 사인 2배 코사인 사인 요거하고 부호만 반대고 동일한 형태가 돼요. 그리고 요것은 요 자리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요거하고 동일한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의 형태를 나타내요. 근데 어쨌든 이놈이 세타만큼 2번 돌렸기 때문에 이 답은 2세타만큼 한 번에 돌린 거하고 답이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에 그렇게 돌렸다면 우리가 원래 폼을 아니까 여기다 세타 대신에 2세타를 대입해도 되죠.
2세타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가 나와야 되고, 이로부터 중요한 공식을 얻는데, 사인 2세타는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스퀘어 세타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세타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와 다른 방법으로 삼각함수의 아규먼트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증명할 수 있지만 이 방식으로 또 아주 단순하게 사인 2세타와 코사인 2세타가 어떤 식으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또 덤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어. 지금 같은 걸 두 번 했는데 다른 거를 두 개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게 그 다음에 궁금점이야. 그러니까 알파만큼 돌리고 베타만큼 돌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돌린 꼴이 나와야 되겠지. 이게 바로 그건데 처음에 알파로 돌리고 그 다음에 베타 앵글로 돌리게 되면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하면 된다. 아까 표현한 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나타내는데 아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였는데 이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바뀌어버린 거고 사인 베타, 사인 베타였는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바뀌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해봅시다. 자,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여기 있네.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렇죠? 그리고 요 자리를 해볼까?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둘 다 부호가 같네.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요 자리. 요거하고 요거지.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그래서 마이너스를, 네거티브 사인을 팩터 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고. 마지막 곱은 요거하고 요거. 마이너스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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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오케이.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오케이. 이것이 어쨌든 알파 돌리고 베타 돌렸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번에 돌린 거하고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멋진 포뮬라를 얻었다. 이건 그 이과생들은 고등학교 때 배웠고 문과생들은 안 배웠던 거죠? 맞죠? 아니에요? 아무도 답이 없어. 근데 여기서 다 배웠지? 근데 모른다는 소리 하지 마.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스, 싱,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코사인, 사인. 시메트릭 폼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이한 결론도 얻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다음 수요일 날에는 저런 걸 갖고 해야 돼. 지금 로테이션을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로렌츠 부스트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운동하다가 계속 빨리 가. 그럼 이거를 반복해서 로렌츠 부스트를 반복하면 물체는 무한히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걸 계산할 때 이와 유사한 방법의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함수 이 계산에 조금 익숙해 있는 게 좋을 거야. 수요일 날은 그 익스포넨셜 펑션 중에 사인, 코사인의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함수 중에 하이퍼볼릭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그런 펑션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회전을 시켰을 때고 회전을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오지만 부스트를 하면 계속 가속을 해가지고 빨라지게 될 텐데 무한히 에너지를 많이 줘서 가속을 시키는데도 영원히 빛의 속도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해가지고 계산해서 얻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n번 돌린다. 세타만큼 돌린 걸 활용해서 n번 돌리라 그러면 n세타만큼 돌린 거가 되겠죠. 한 번에 여러 번 세타를 n번 돌리는 거나 n세타 한 번 돌리는 거나 똑같은 값이 되어야 될 테니까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는 n번 돌리게 되면 코사인 n세타 마이너스 사인 n세타 사인 n세타 코사인 n세타가 되어야만 하겠지. 이제 앞에 그
의심스러워가지고 검산했지만 앞으로 더 복잡한 것은 피곤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답을 얻으면 되겠어요. 아무튼 다음과 같은 유사한 하이퍼볼릭 펑션에서의 그 부스트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수요일날 할 텐데 그때 이러한 정보들이 곧바로 쓰여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로지컬 어프로치를 우리가 잘 응용을 할 거예요. 자, 끝내기 전에 다음과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유닛 벡터가 있어. 이놈이 나도 모르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A, B로 변환이 되었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if we assume the orthogonality of A, then under what conditions does A exist? 이게 A가 존재하느냐? 자, 일단 이게 A의 첫 번째 컬럼이 A, 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트릭스 R을 찾아낼 때 써먹었던 거죠. A, B가 앞에 있을 때 이 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힌트가 다 나왔지만 얘네들이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수직인 형태는 이거 둘 다 수직이에요, 이놈하고. A, B하고 수직인 것은 두 개 좌표 바꾸고 하나만 부호가 상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수직이 되게 되어 있어. 그치? 그 중학교 때 배우잖아. 자, 그런데 이제 이놈이 이렇게 돼 있는 놈은 우리가 익숙한 놈이야. 뭐냐? 이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의 형태를 만족하고 있죠. 보통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형태를 만족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언제냐 하면 이 두 개의 제곱의 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와 B가 사인과 코사인의 역할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할 때 되는 거고, 이게 1이 아니게 되면 회전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게 돼. 다시 말해서 저게 1이 디터미넌트가 1이 아니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를 유지하는 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뜨리는 회전이 될 수도 있어요. 회전하면서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이 1이 되게 되면 길이가 바뀌지 않으면서 회전한 거와 연관이 있는데, 문제는 요 놈도 답이라는 거지. 요 놈이 답은 답인데 속이 답답해. 우리가 얻어낸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거를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어.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사인 세타라고 하면 세타를 0으로 만들어봅시다. 그럼 답이 뭐냐 하면 0일 때는 이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안 돌리는 매트릭스로 바뀌어버리죠. 요 놈은 1-1이 돼. 다시 말해서 X좌표는 X 그대로 되고 Y좌표를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그런 그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좌표를 하나 뒤집어 놓은 것을 미러 이미지라고 하죠. 이 어떤 거울에 반사돼서 그 반대쪽의 이미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퓨어 로테이션으로만 나타냈던 매트릭스가 길이를 프리저브하는 유니크한 매트릭스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줘.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걸 패리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뒤집어 놓는 거, 반대로 이렇게 팔을 좌우를 뒤바꿔 놓는 거, 그런 경우도 회전하고 유사한 거지만 회전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되지만 내 오른팔과 왼팔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바꿔치기 한다 할 수는 없죠. 돌려서 할 수가 없지. 응? 이렇게 좌우가 싹 바뀌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데, 회전으로는 안 됩니다. 회전으로 안 되지만 그 오토고날리티도 유지하고 하는 다 그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놈인데, 그런 건 패리티 네거티브한 그 리플렉션에 해당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회전은 그 연속적인 그룹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계속 곱하면 아주 조그만 각도씩 하더라도 그게 다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호를 바꿔놓는 이런 걸 패리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패리티는 디스크리트, 두 번 하면 제자리로 가고 한 번 하면 전혀 다른 세계로 가게 되어 있어. 그런 특성이 있다.
라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기로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수학적인 툴들을, 개발해 놓은 수학적인 툴들을 활용해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타임 다일레이션 하나만 갖고 유도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x의 유닛 벡터 그리고 y 유닛 벡터, x의 유닛 벡터, y 유닛 벡터 요 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로 이 매트릭스 R을 얻어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개의 점이 아니라 단 한 개의 점과 그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V를 마이너스 V로 바꾼다는 렐러티비티의 그 파스툴레이트, 그 두 가지만을 활용해서 로렌츠 부스트 매트릭스를 드라이브 할 거예요. 이상.